안녕하세요. 오늘은 61쪽을 요약집은 61쪽 펴시고요. 요약집은 61쪽, 교재는 저 소유권 펴시면 돼요. 소유권. 요약집은 요약집 61 기본서는 저 뒤에 241페이지 펴시면 돼요. 241페이지. 지금까지는 물권 총칙하고 점유권 공부했는데 지금부터는 소유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자기가 꼭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 빌려주면 수익을 얻는다는 거야. 누군가에 임대해주면 수익, 그 다음에 그걸 그 토지가 팔리면 교환가치로부터 자기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소유권이라고 하죠.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 사용 수익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용 수익은 맨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수선도 하지, 수선. 그 수선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보존행위라고 불러요. 수선. 그러니까 보존은 현상을 유지하는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보존.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그래. 관리행위. 그리고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러지. 처분행위는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 처분행위. 그러니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분다. 소유자는 보관처 있다.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우려고 하냐면 이 소유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가장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효력으로 상처 대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상이 뭐예요? 상속. 처는 처분이 매매다. 이전해주는 행위다. 이전해주는 행위. 다시 한번 이전해주는 행위. 소유권 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는 뭐예요? 여기서 전쟁할 때는 대포냐? 다시 한번 채권자가 대위행사 포기. 이때 소유권의 포기는 우리 저 앞에서 배울 때 상대방 있는 행위라고요, 상대방 없는 행위라고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행위라고 하면 기출가 안 된 거야. 그냥 나 이거 책 소유권 포기한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누군가에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이렇게 오셔.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하는데 사용 수익 한다고 해서 우리는 물권을 뭐라고 배웠냐면 물권은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배웠어. 물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 물에 대한 지배다. 그러면 도대체 뭘 지배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소유자는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지배한다고 해서 다 같이 사용가치 지배. 그 다음에 처분하면 돈으로 교환된다고 해서 교환가치 지배. 이 소유권의 기능은 두 가지 요소를 기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갑이 처분권은 내가 갖고 있고 사용 수익권은 영원히 포기하기로 한다면 사용 수익권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한다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무효다. 이런 걸 앞에서 배웠던 것이야 이게. 자, 소유권의 성립 원인에는 대부분이 계약에 의한 경우,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부동산 소유권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어도 이렇게 배워와서 총칙에서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해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그래서 의사표시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총칙에서 186조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합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배울 것이고, 그럼 일단 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이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 새로운 소유자는 일단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하여 누군가의 침해가 있으면,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점유권에 기해서 다 같이 전물청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전물청은 행사할 때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때는 의사표시로 행사해야 한다고요? 소제기해야 한다고요? 우리 시험에 권리 행사할 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한 개 있으니 그것이 다 같이 점유권에 기해서,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해서 행사할 때는 반드시 소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점유권이 아닌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할 때는 소제기할 필요 없다 하면 돼. 그래서 소유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본권, 본물청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로라고 봐. 근데 갑의 토지가 다 막혀 있어서 공로로 나갈 수가 없는 경우, 갑이 을의 공로로 나갈 수가 없다면 토지 있으나만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을에게 여보, 내 자네 땅을 경유해서 공로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시게 그랬더니 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음날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전기 고압선 200V 고압선 설치해놓고 여기다가 수많은 개를 갖다 놔, 2마리. 그러면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창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짓 한다고. 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커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다가 수많은 개 갖다 놓으면 갑은 소송을 제기해. 판사님, 내 이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통로가 막혀 있는데 통로 좀 내서 공로로 출입하게 해주시오 했더니 판사가,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공로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라 판결을 떨어지는데, 이런 권리가 따라서 상린권, 상호 인접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그래. 이건 당연히 갑에게 인정해주는 권리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있지? 이걸부터 공부하자고. 어려우니까. 앞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는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 이게 1월 달에.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공부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설설 한다고. 그럼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그때는 열기가 뜨겁잖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그래서 공부도 설설 해주니까 아 진작 올 걸 그랬네 하다가 5월 달 되면 다 포기하는 분위기가 돼. 그래서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씩 해준다고. 조금씩 이렇게 큰 소만한 개 갖다 놨는데 갑이 을에게 공로 좀 이용하시오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그러면 상린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걸 강의하면 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오늘은 공동소유 있지?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로 가냐면 공동소유가 저 뒤에 있을 거예요. 270페이지. 그럼 여기서 자, 큰 틀을 보면 지금 토지는 한 개 있는 거예요. 갑의 토지는 한 개 있는데 하나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 토지 일물 일권지에 의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지금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해서 소유자가 갑에게 있는데 이 갑이 이 토지 소유권 한 개 갖고 있는데 갑이 토지는 갖고 있는데 자식들이 2명이 있어. 그래서 자식들에게 토지를 넘겨주겠다 이런 말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이 A와 B가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에 의해서 소유하고 하는 형태를, 하나의 토지를 소유권 한 개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동소유는 소유권이 한 개겠어? 한 서너 개 있겠어? 서너 개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갑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2번 이제 등기 법률 효과를 쓰는 거예요. 목적에는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11월 11일 접수 날짜 상속, 등기 원인은 법률의 규정의 상속. 그리고 여기다가 공유자 A 지분 2분의 1,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이렇게 쓰면 이게 공동 소유가 되고 이걸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요 사람도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도 소유권을 지분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도 소유권자야, 소유권자. 그러면 소유권자니까 당연히 전물청이 있겠어, 없겠어? 그 다음에 상인권도, 그리고 분권에 기한 물청도 있겠지. 당연히 상처대포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도 보존행위 할 수 있고, 관리행위 할 수 있고, 처분행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기능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용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더 쓴다, 네가 더 쓴다, 나는 좋은데 쓴다, 막 우길 거라고. 그래서 그걸 법으로 규율해 놓은 것이 공동소유다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공동소유로 가는데, 공동소유에는 소유 형태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 3개가 있어요. 다 같이 공유, 합유, 총유 3개가 있는데 지금 이놈의 등기부를 또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써야 되네 이거. 다시 써야 되겠어. 요즘에는 우리 애들이 강의를 보더니 무슨 승질을 내면서 그렇게 강의하냐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자기가 아버지 돈도 많은데 뭐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 내가 느낀 바가 많아. 그래서 산에 이쪽으로 서울에 살다가 작년에 이사 왔거든. 부평 저쪽 가면 계양산이 있어. 그래서 계양산 혼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네.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내 그려놨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그려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속으로 돌아서면서 승질이 팍 난다고 이거. 그래서 X 토지 하나 있는데 다시 그려보면 그래서 그런 거야. 당신들이 몰라서 화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 알아들으면 나는 더 좋아 안 좋아? 좋지. 내년에 또 오니까. 그러니까 화낼 게 아니라고. 이런 게. 그래서 X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항상 소유권 갑부를 봤더니 1번 타자는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최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등기 목적이 소유권을 맨 처음에 지켜나간다. 보존. 그래서 여기다가 등기 원인은 쓰지 않고 그냥 소유자 갑이 이렇게 써. 그리고 갑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몇 사람이 있었어? A와 B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다 2번 이제 소유 권리 변동이 생긴다고. 권리 변동을 써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여기 오실 때는 따라서 해본다. 권리 변동 원인 이거 배워.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권리 변동 원인을. 그러니까 권리 변동을 여기다 쓰고 원인을 여기다 쓴다고. 그래서 여기다 권리 변동은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이전해 준다.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쓴다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날짜는 11월 11일 날. 그리고 이제 소유권 변동 원인을 써. 원인이 뭐야? 상속 이렇게 법률의 규정. 그리고 A와 B가 소유자인데 이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고 총유라고 하는 3가지가 있는데 A와 B가 이 토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야 너고 나고 중개사 자격증 따지 않았냐? 그렇지. 그 민법 선생한테 내가 민법을 제대로 배웠으니 내가 대학은 방송통신대학교 나왔는데 중개사는 한 50 먹어서 해야 되겠다. 너는 네가 특징이 뭐냐? 너는 공인중개사법을 잘하지 않냐? 그렇지. 공인중개사법 잘해서 막 사무실 낼 걸 내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중개사법 내가 잘하지 않느냐? 100점 맞고 취직으로 가서 중개사법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한 겨우 합격했다고 해야 되는데
100점 맞았다고 하니까 면접 보는 사람이 아직 가르쳐놓으면 기어 나가겠구나. 100점 맞았다고 하면 잘 가르쳐놓으면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웃. 이렇게 10군데 다녔는데 다 떨어졌어. 그럼 만약에 네가 중개사법 겨우 지금 1차만 3번 해서 합격했다고 한다면 아 저는 멍청하니까 함부로 나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취직도 못 오고 해서 둘이 그럼 건물 지어서 여기다가 방문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하자. 즉 합유는 땅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소유하는 목적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동업. 다시 한번 동업 목적. 그래서 이것을 합유는 공동의 사업 목적이라고 해요. 공동 사업 목적. 그래서 이걸 약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 이게. 공동 사업 목적을 뭐라고 그래? 동업 목적 그러잖아. 아 쓰지 말고 책에서 그냥 오빠가 쓰시오만 쓰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여러분들 그 합유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을 한번 펴셔. 요약집을 봤더니 합유는 뭐라고 그랬어? 동업자 썼지 동업자. 66페이지 좀 찾아서 이제 좀 페이지 몇 페이지? 66페이지 봤더니 여기다가 동업자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직 공동사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그런 거예요. 공동사업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조합. 그럼 만약에 A와 B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따지 했다면 이렇게 쓸 거라고. 공유자 A 지분 2분의 1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이렇게 썼을 거라고. 근데 이 땅을 A와 B가 사면서 야 우리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팔아먹어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주택법상 다 같이 재건축 조합,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조합이야. 조합. 공동의 사업을 하려고 땅을 모아놓은 거니까. 자, 합유의 대표적인 게 조합체라고 하는데 여기다 답이 있어.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한다고. 다시 동업자들의 모임. 그것을 뭐라고 그래? 조합. 그럼 합유는 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등기를 할 때 말이야. 여기다가 합유 어디 있어? 합유자 이렇게만 쓰고 합유자 이세도 백헌 이세도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만 쓰고 합유는 건물을 지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토지를 사는 것인 게 토지의 취득의 목적이 아니고 공동의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지분을 팔면 안 돼. 그래서 합유는 하나의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는데 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분 등기를 그냥 합유자 이렇게만 쓰고 등기를 안 한다는 거야.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합유는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마저 틀려. 틀렸지. 공유는 지분이 있어도 등기해야 되지만 합유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시 한다. 합유는 여기다 건물 지어서 동업하려고 땅을 샀은 게 땅을 팔면 막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므로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니 합유 지분은 등기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해야 시험 문제에 맞춰. 그 다음에 총유는 여기 봐.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소유자 광준이 씨 종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종중 땅. 다시 한번 광준이 씨 종중 땅을 이 땅은 소유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종중의 땅은 공유여 합유여 총유여 총유 집합체로서 집합체 종중이나 교회 아까 잘못했네. 다시 설명하자. 어쨌든 종중이나 문중의 땅을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총유라고 하고 아까 여기서 주택조합 있잖아. 주택조합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동업하려고 했을 때 주택조합에서 건물을 다 팔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그 나머지가 총유야. 이게 총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지 않고 갖고 있는
팔아먹기 위해서 나머지 갖고 있는 자녀분이잖아. 자기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자녀분은 합유요, 총유요? 총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게. 조합이라고 해서 다 합유가 아니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건물을 지었는데 동업하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들이 하나씩 나눠가잖아. 조합원들이. 알아들어? 그건 단독 소유가 되고 아직 팔아먹지 못양분. 그러니까 미분양분이잖아. 미분양분. 그럼 미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소유해야 되잖아. 그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것이 판례니까 기억하시면 돼. 미분양분만 총유다 하시면 돼. 자,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고 합유는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이고 총유는 그냥 교회, 비사단법인, 운중, 동창회 이런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총유라고 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유는 종중 땅이나 문중 땅이나 동창회 땅, 교회 재산 등을 총유라고 하는데 총유는 구성원들의 양적 비율, 지분이 없다 하시면 돼. 지분이. 총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그리고 총유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돼. 총유에는 총유물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사원총회 단체 정관이나 규약의 정함이 없잖아. 정관이나 규약의 정함이 없으면 전부 그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한다 하시면 돼. 이걸로 끝이야. 총유물에 대해서 각자가 총유물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무슨 종중원 가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규약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의하고 없으면 어떻게 결정된다고? 총회 결의.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걸로 끝내버린 거야. 총유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끝내버려. 자, 합유는 여기 봐. 합유는 지분이 존재하는데 지분의 등기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어째서 하지 않는다고? 합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동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산 이유가 건물을 지어서 동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분을 처분하려고는 어차피 여기에 박물관 학원을 하려고 건물을 지어서 두 사람이 동업하려고 했는데 이 B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지분을 넘겨야 되겠대. 그럼 이 사람도 이 동업의 취지에 맡겨와야지 아무것도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거. 봤더니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고 강의도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A가 그래 너도 강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같이 동업하자.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합의의 경우에는 지분은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지분 처분의 자유도 없다. 왜? 지금 동업하려고 한 거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합유는 둘이 느닷없이 땅 가르자 하면 돼야 한대. 그래서 합유물 분할의 자유도 없어요. 합유물 분할의 자유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합유는 이렇게 하시면 돼.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 된다고. 동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지분이 있어도 팔지 못하고 동업하고 있는 동안 분할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어버릴 때 민법 선생이 죽어버렸어. 사망. 그러면 사망하면 여기에 상속인이 있을 텐데 상속인이 같이 동업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해하면 된다. 합유는 민법 선생이 A와 B가 건물 하나 지어서 학원 하려고 토지를 사놨는데 C가 죽으면 C의 상속인이 민법 강요하겠냐? 그래서 이해하시면 합유는 상속인 없이 죽으면 그 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여기 잘못했어. 거기는 뭐라고 써있어? 아, 상속인 없이 사망했지? 그냥 여기 상속을 봐. 상속 여기부터 위에 봤더니 상속. 합유 지분은 상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상속 먼저. 여기 봐. 지금 이 사람이 상속인을 두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인이 방문각 학원 강의하겠냐 못하겠냐. 그래서 합유자의 지위와 지분은 상속이 안 돼. 상속이. 다만 상속인을 두고 상속인이 없이 죽으면 무주의 부동산이 되므로 일반 원리에 의해서 국유가 돼야 될 텐데 국유가 되면 또 국가가 공동을 사업 못 하잖아. 그래서 상속인 없이 죽으면 잔존 합유자 혼자서 단독 소유가 돼. 그럼 여기서 합유였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단독 소유가 되잖아. 그러면 공유나 합유, 잘 들어야 돼. 공유나 합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자, 밑줄 그셔봐. 상속인 없이 사망했대. 자, 합유에서 여기 봐라.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가 잔존 합유자에게가. 잔존 합유자의 귀속이 되고 따라서 변경 등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등기요 이렇게 써놓으면 돼. 등기요 이렇게. 근데 공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합유자가 아니라 공유인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자기 것이니까 공유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목적이 없어. 개인주의 것인 거고. 그러므로 공유자가 한 사람이 죽어도 상속이 가능하고 만약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또 국가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 원래 개인 땅이었는데. 그러므로 잔존 공유자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된다. 그러면 잔존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변경 등기해야 돼. 변경 등기해야지. 지금 꼭 기억하면 돼. 자, 다시 해. 합유는 동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합유물은 지금 박물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가르자 하면 돼, 안 돼? 그럼 언제 가르자 하냐면 합유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가르자 하는 거예요. 이제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는 끝났으니까 우리 다 종료되었으니 가르자 하면 그때 가르는 거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합유는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행위. 우리 민법에서 보존행위는 다 각자가 가능한데 아까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든 뭐든 간에 종중의 구성원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시 해. 왜 시험에 여기서 자주 나오냐면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됐나? 그럼 각자가 돼, 안 돼? 그럼 총유를 가서 총유물의 보존행위 만약에 이게 종중 땅인데 광준이 씨 종중 땅인데 누군가 이거 침해했을 때 종중의 대표자가 소재기열수 안 된다니까. 각자가 종중의 대표자가 하면 안 되고 따라 종중명의로 일을 처리해야지 절대 각자가 안 돼.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는. 그럼 여기서 총유에서 야 종중 땅은 보존행위는 각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각자가 되는 것 있어 없어? 내가 설명해버렸잖아. 총유에서는 잊어먹지도 않게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더 쉽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합유는 이제 이용행위는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는 그냥 조합 계약에서 정해져. 계약에서. 그 다음에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거든 이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합유는 해결했어.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는 그냥 원래 규약에 정해졌을 거라고, 계약대로.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 얻어야 돼.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 시험은 주로 공유에서 나와, 공유에서. 어디서 나와? 그리고 공유에서 나오고, 공유물의 여기에 있지, 내부 관계에 보존행위, 이용행위, 처분 변경행위를 주로 물어본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67페이지로 가. 67페이지에
오른쪽에 요약집 2번 봤더니 공유물에 다 같이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해하셨지? 이거도 시험인데 그러면 여기서 공유를 보는데 우리는 공유물의 내부 관계에서 여기서 보존행위는 여러분들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게 공유물의 수선이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물론 수선이 보존행위인데 우리의 물권법의 본질은 내가 얘기했어. 물권법의 본질은 물권의 침해 시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이게 시험에 다 나온다고. 자, 여기 본다. 물권 침해 시 구제수단. 그러므로 보존행위는 물권 침해 시 소유권 침해 시 구제수단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써봐 거기다가. 보존행위는 거기 봐. 밑에 봤더니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공유물의 뭐라고? 침해. 공유물의 침해 여기다 동그라미 있죠. 침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 지금 갑과 A와 B가 공유자 2분의 1인데 3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매매 소유자 이렇게 갔을 때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단독 소유로 무단으로 등기된 요 녀석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란 말이야. 그럼 공유자 한 사람은 무효등기의 명의인에게 침해 제거해야 돼. 그러면 이 A는 자기 지분만을 주장해야 되겠어? B의 지분도 함께 주장해야 되겠어? 함께? 그 모양은 좋지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 거기다 밑줄 그셔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다른 3번 봐. 다른 공유자의 지분 주장은 보존행위가 거기다 밑줄 그셔야 돼. 다시 한다. 보존행위든 아니든 간에 다 공유자는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공유자는. 남의 지분 주장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서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이 2분의 1 갖고 있는 공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B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해야 돼. 이왕에 청구하는 거. B의 지분까지 함께 청구해야 돼.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꼭 이해해야 돼.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절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놔. 동의해?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느 것이 공유물의 침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관리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또는 처분 변경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거 기억하면 돼. 그러면 관리행위는 사용수익원은 행위라고 하지 않았어? 사용수익원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그래서 외워본다. 관리과 여기 공유물의 이용 계량행위 관리행위는 뭘로 정한다고? 과반수. 그럼 만약에 을의 지분 2분의 1, A의 지분 2분의 1, B의 지분 2분의 1이 갖고 있을 때 이 토지를 A가 사용하려거든 독점으로 쓰려거든 2분의 1은 소수요 과반수요 2분의 1을 넘는 게 조금이라도 넘는 게 과반수거든. 여기는 소수 지분 공유자라고 그래. 따라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지므로 2분의 1 갖고 있는 A가 독점하면 을의 B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야? 침해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관리행위를 자 다시 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다. 공유물의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권법은 자 여기 온다.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 물청 뒤에는 부청 또 하나는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백헌의 문화성이라면. 다시 한다. 물권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행위는 과반수인데
만약에 A가 2분의 1 갖고 있는 A가 독점해서 쓴다면 침해했으니까 물권의 침해. 침해시 몇 대 구제수단? 또 어디 가서 4대 구제수단. 그래. 어디 또 다른 데 강사 또 들은 거 아니야? 가슴이 또 철렁해. 머리가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공부를 계속 같이 하는 이유는 막판에 자꾸 약속을 해서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4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자세히 하고 자세히 하고 맨날 자세히 하면 오늘 자세히 하면 3주 후에 자세히 하는 거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법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압축시켜서 반복 해 나가자는 거예요. 반복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거라니까. 다시 한번 침해시 3대 구제 수단. 그게 뭐였다고? 물청, 또 구청, 또 손청. 그럼 물청에는 3가지가 있는 데 따라서 반환 청구, 제거 예방. 3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나? 처분행위는 전원에 동의해서 이거 갖고 공부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봐. 지금 공유자 이 땅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이게 의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효 매매가 한 적이 없어. 무효야 무효. 그럼 이 등기는 일부가 무효요 전부가 무효요? 전부가 무효지. 그럼 여기서 침해 제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해 제거를 물어봐. 등기.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A는 어떻게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이 등기는 전부가 무효이면 공유자 각자가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단독으로 소제기해서 4번 3번 말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B도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잖아 소유권이. 됐나? 아니면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이전해와도 된다는 거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등기 말소인데 자 여기서 해결했어. 자, 근데 여기서 을인데 을이 매매 흔적도 없는데 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일부 무효여 전부 무효야. 전부 무효지. 그러므로 각자는 전부를 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B 요 친구가 지가 매매했대. 그럼 B가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부담행위이므로 유효야. 부담행위이므로. 매매 계약 자체는. 근데 매매 계약을 해서 자, 이 토지, 이 X 토지 전부를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 약정한 거 매매 아니야.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이전 행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 행위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게 등기 서류 교부 잊어먹지 마시고 매매계약만 해서 소유권 넘어가더라.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필요하더라.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등기 서류를 교부해주는 행위가 필요해. 그것이 물권행위고 처분행위라고 하지 않아서. 그리고 등기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생기려거든 이 약정도 유효해야 되고 처분행위도 유효해야 돼. 근데 B가 전부를 넘겨주는 것은 직권만 유효하다 그 말이야. 직권만. 그러므로 이 등기는 전부 무효요, 일부 무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를 말소하라고 못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부만 말소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등기법사한테 물어봤지. 거기 이 책을 한번 보자고. 밑에 침해시 구제 방법이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2번, 2번이 2개 있지? 3번으로 가서 무효등기 시 방해 제거 방법 거기 한번 봐. 무효등기 시 방해 제거 방법 67페이지 요약집 67페이지에 여기 봤더니 지금 침해시 구제 방법 나오지? 거기에 밑에서 거기에 1번, 2번, 3번 중에 3번에다가 무슨 등기 시? 항상 우리는 무효등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등기 시 어떻게 침해 제거하냐 그런 얘기야. 무효등기 시. 거기 봤나? 그럼 첫째, 전부 무효이면
전부 무효이면 각자가 전부 말소하라 할 수 있어. 각자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는 보조은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야. 보조은행위는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 등기가 전부 무효이면 B도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있고 A도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있다는 각자가. 이해 갔나? 지금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배운다잉? 각자가. 그럼 만약에 B가 이번에는 1번 이게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B가 매매를 했다고 본다면 일부만 무효예요. 일부만 무효. 그럼 일부가 무효라면 이 사람은 전부 말소하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야. 그거 2번 봐. 2번. 니은번. 일부가 무효 등기이면 결론은 일부가 무효라면 일부는 유효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유효이니까 전부 말소하라 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전부 말소하라. 그 방법은 배웠지? 그러면 그냥 쉬워. 자, 공유자의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만약에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 이게 만약에 전부 무효라면 각자가 전부를 말소하라 할 수 있어. 근데 B가 을과 매매해서 이렇게 등기해줬어. 매매해서. 그러면 2분의 1만큼의 처분 행위는 유효 아니야. 그러므로 A는 전부를 말소하라. 일부만 말소하라. 이해됐냐고. 일부가 무효이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말소하라 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전부 말소 못한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B가 이렇게 매매해서 B가 넘겨준 지분만큼은 유효라고. 그럼 A는 넘겨준 적이 없지. 근데 A가 이제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말소해, 일부 말소해. 그럼 일부 말소할 때 등기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역시 홍승환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쳐. 머리가 그렇게 단정하지는 못해도 다른 민법 선생이나 강의 잘한다는 등기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도 홍승환 교수한테 물어봐서 등기를 써왔지. 그러니까 내가 몰라면 연구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방법까지는 몰라도 일단 그러면 이게 일부만 무효라면 어떻게 말소등기 청구하냐면 4번 경정등기원대. 그래서 경정등기에 하여튼 승환이 말이 그래. 그래서 경정등기하고 여기다가 여기 을 소유자였지? 위 토지 2분의 1은 소유권이 A에게 있다 이렇게 쓴대. 이것이 일부 말소래 이런 게. 그래서 내가 홍승환 선생의 말을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또 자기가 또 한다고 그러니 또 어디서 봤냐 또 물어봐야지 나는. 그랬더니 예규에 있대. 등기법 예규에. 그럼 예규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맞다고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만 알면 되냐면 일부가 무효인 경우 일부 말소 등기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 근데 우리 일부 말소 처리하는 등기 방법은 사실은 몰라도 되고 이렇게 한다 알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등기가 일부가 무효이고 일부만 유효이면 전부 말소 못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바로 이렇게 경정등기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2분의 1은 A의 것이다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지. 설득돼? 박수 쳐 박수.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말소 하는 거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청 중에서 방해 제거 방법을 배웠고 반환 청구 방법만 배우게 돼. 반환 청구.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A와 B가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인데 A가 독점 보고 있어. 독점. 그러면 소수 지분 공유자는 물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B의 동의 얻었어야 되거든. A의 지분이 얼마? A 지분 잘 쓸게. B 지분도 지분도 2분의 1. 그러면 이 공유물을 사용하려고는 어떻게 결정돼? 지분의 과반수. 근데 A가 들어가는 건 과반수 지분이 사용하는 것이야. 소수 지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법행위가 돼. 위법행위. 그러면 B는 2년 전에 판례는 잘 들어. 2년 전에 판례는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자기에게 전부를 내놓으셔 할 수가 있었어. 위에 그림을 봐, 바로. 거기에 이제 바로 침해식 구제 방법으로 1번 봐. 1번 제3자가 2번 보자. 먼저 2번.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지? 지금 이 경우에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게 2년 전 판례에서 전부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게 판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가 2분의 1 갖고 있어서 독점할 때 B가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 또 B가 들어가면 A가 내놓으라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A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으시오는 못하고, 이게 논이라면 자기도 못 내기 해서 같이 머리 밀고 들어가서 사용할 테니 너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자 여기 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지 마시오. 이게 공동사용 방해금지 청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사용 방해금지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소수 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자기에게 전부 내놓으셔 한다 못 한다. 그럼 이제 전부 반환 청구 이렇게 써놨잖아. 전부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러지. 그거 생각나잖아. 대가리 밀고 들어가서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사용 방해하지 마시오. 따라서 머리 밀고 들어가서 같이 쓰자. 그게 머리 생각이 나야 돼. 대가리 밀고 들어가서 같이 쓸 테니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설득은 됐어? 그게 설득이 됐으면 제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게 저 앞에 있어, 앞에. 그래서 물권 총칙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을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책에 물권적 청구권의 방법에 그 방해 제거 방법으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0 방해 제거 방법으로 그 51페이지를 한번 봐. 미안 52페이지. 52페이지의 맨 위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중에 그 3번의 맨 위에서 3번의 양가로 2번에 방해 제거 나오지. 소유권의 기한. 찾았나? 그러니까 방해 제거에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방해 제거 방법 보였지. 거기에 1번을 봐. 1번. 자, 소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공동사용 방해 금지 청구하라. 이렇게 써있지,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아라. 아까 머리 드밀고 들어가서 나도 쓸 테니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방해 제거 방법 중에. 거기 쓰여있지? 거기 읽어보시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뒤로. 자, 그러면 정리했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보존행위가 침해시 구제 수단이다, 이런 얘기고,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 해결책,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에 대한 해결책. 자, 여기서 자,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자기에게 전부 내놓으셔 헐수. 그럼 어떡할래? 일단 뺏어놔야 될 거 아니냐. 아까 금방 제3자에게는 전부 내놓으라 한다니까. 눈이 그럼 이게 눈이냐? 지금 갑의 땅을 A와 B가 공유하는 땅을 을이 불법 점유해. 그러면 요만 반만 내놓으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내놓으라 해야지.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전부 내놓으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 등기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잘 들어. 을의 침해는 공유자의 침해예요, 제3자의 침해예요?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제3자에게는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근데 B가 침해했을 때는 전부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B가 침해, 공유자가 침해했을 때는 전부 내놓으시 못하고 같이 쓰자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내가 강의했던 내용은 나는 목 터져라고 하기는 했지만 설득력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이렇게 거기 써놨으니까 스스로. 왜? 물권법에서는 물권 침해식 구제 수단이 다 시험에 나오니까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다른 거. 자,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는 여기 봐. 그러면 이제 A의 지분이, 자, 갑이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 갑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아서 매매해서 A의 지분은 3분의 2고 B의 지분은 3분의 1이라고 봐. 이제 상속이 아니고 매매를 통해서 했대, 매매. 그러면 A의 지분은 3분의 2이고 B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요 A의 지분은 소수 지분이요, 과반수 지분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사용은 지 마음대로 해. 지 땅의 사용은. 그래서 갑이 A가 여기서 독점하고 있으면 이 점유는 적법점이요, 불법점이요. 적법점이니까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내놓으셔 못해. 자,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게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A로부터 토지를 C가 임대했대, 임대. 그래서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C에게 임대해서 C가 독점하고 있어, C가. 그럼 이 C의 점유는 B가 봤을 때에는 A의 점유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야. 자, 다시 해. 지금 이 A와 B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C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C가 무단으로. 그럼 C가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B 3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C는 무단 점유자에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고 있어.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A의 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사람의 지분을 보존행위고 나발이고 할 수 없어. 공유에서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 C에게 물건 내놓으셔 하는 것은, 왜냐하면 B의 지분은 전부에 미쳐 지분, 그러니까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당이득은 A의 지분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공유자들은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한다 하시면 돼요. 설득돼?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 A와 B가 독점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A가 임대했어, 임대차. 임대차에서 C가 점유해. 그럼 B는 C에게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없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니까. 이 사람은 적법점유자니까. 이 사람은 적법점유자니까 C에게 부당이득, 이 B는 C에게 한마디로 물부손 없어. 물부손.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A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셔, 손해배상 해주셔, 이렇게 청구한다 하시면 돼. 요거 주의하시면 돼. 설득됐어요? 이것이 공유다 하시면 돼. 자,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갔더니 68페이지 4번에 요약집 68페이지 구분 소유적 공유 나오나?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한번 봐. 이게 뭐냐면 지금 갑의 땅을 A와 B가 매수해, 공동으로. A와 B가 요 한 필지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매수해서 이렇게 공유 등기를 해, 등기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냐면 하나의 땅을 갈라서 여기가 A가 독점하고 여기가 B가 독점한다면 한 필지의 땅을 갈라서 분할해서 분필을 해서 각각의 단독 소유를 해야 돼. 그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A와 B가 이 얘기를 해.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요 부분을 경계선으로 해서 A가 여기서 독점하기로 하고 여기는 B가 독점하기로 한다. 이런 경우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유인데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그럼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A의 지분은 여기가 원래 A의 지분은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2분의 1이었다고 봐.
B의 지분은 2분의 1이었는데 지금 B가 여기서 실제로는 독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B의 지분 여기가 2분의 1이 있어.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상호 2분의 1만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둔 셈이라고 해서 이것을 따라서입니다. 상호 명의신탁. 그럼 이 상호 명의신탁은 자 페이지 109페이지로 한번 가봐. 상호 명의신탁에다 밑줄 그시고 68페이지에 상호 명의신탁에다 밑줄 그시고 페이지 109 참조 이렇게 써봐. 그냥 페이지 109 참조. 페이지 몇 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 페이지에 100% 가시오 이렇게 100% 한번 가보자. 얼른 어차피 거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109페이지로 한번 가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봤더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나오나? 이번 주 여러분 토요일 날 특별법 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걸 할 거라고. 그래서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이번 주인가? 이번 주지. 할 테니까 1월 달에 자세히 해놨어. 요약 인터넷으로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든가. 근데 그거 보면 꼭 그림 보는 것 같아. 여기 나와서 욕도 얻어먹고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9페이지에 실명법의 적용 여부에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게 있잖아. 근데 제외된 게 있는, 여기 봐.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럼 명의신탁은 투기가 되므로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럼 거기에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 제외된 게 있잖아. 제자 동그라미 쳐놓고 제외된 것이 4개 있어. 4개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거 해놓고는 제 몇이야? 4 써놓고 거기에 양가 상신 나오나? 거기 상호 명의신탁 나오지. 그 상호 명의신탁은 거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상호 명의신탁은 투기 목적이 있는 거요. 투기 목적이 없는 거요. 지금 이렇게 이 땅을 갑으로부터 A와 B가 사면서 이렇게 공유 등기 해놓고는 그냥 사용만 내부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서 이런 경우는 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사용을 편의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합의해 놓은 거예요. 둘이 사용 수익 방법을 미리.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을 나중에 단독 분할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공유물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이 경우 이 사람들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해서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분할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분할은 된 셈이고 그러면 이제 분필해서 단독 소유권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토지에 있는 지분 A의 지분 2분의 1을 B에게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이 토지에 있는 지분 B는 이렇게 넘겨줘야 돼. 상호 지분을 넘겨줘야 돼. 그럼 상호 지분을 넘겨줄 때는 누가 먼저 이전해줘야 되겠어? 동시행해야지. 무슨 이행?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에서 물어본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 뒤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면 좋고 생각이 안 나면 또 떨어져면 더 좋고 86페이지에 얼른 봐. 86페이지에 동시행 항변권인데 여기서 B 맨 위에 비쌍무계약에서 인정 여부 나오죠? 거기에 양가로 1번에 판례가 인정되는 부분 한번 봐. 중간 부분에 판례가 인정되는 부분 찾았나? 판례상 인정 손 된다. 어딘지. 아니 위로 가야지. 맨 위에. 여기 중간에 판례상 인정 보였지? 근데 그 밑에 7번 봤더니 부분소유적 공유자의 지분 이전 나오나? 이 상호 지분 이전은 동시행하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분소유적 공유자의 지분 이전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 그래, 동시행. 그래서 거기다가 부당이득의 부 동그라미, 부가가치의 부 동그라미, 보증금의 보증 동그라미, 비용의 비용 동그라미, 영수증의 영 동그라미, 어음의 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분의 지분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외워본다.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은 동시에 이행하라. 부부 보증 비용 무엇은? 영, 끝에 지분 이렇게. 한번 외워봐.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은 누가 먼저 이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유자의 상호 명의심사가 엄청 시험이 많이 나와. 따라서 68페이지로 간다. 68페이지에 지금 공유 배우면서 특수한 공유 형태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그럼 A와 B가 독점해서 쓸 때 밖에서 봤을 때는 다 소유자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여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토지는 B가 독점하고 있고 이 토지는 A가 독점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그리하여 이 B의 토지에 대해서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제3자가 여기다가 무단으로 나무를 쌓았어. 그러면 제3자가 침해가 있을 때는 지금 우리는 맨 배우는 게 요거요. 요것만 배워. 제3자의 침해 시 A는 혼자서 단독으로 빨리 나무 제거해가시 할 수? 대외적으로는 공유자라니까 공유. 대외적으로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A는 밖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지분의 흐름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니까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B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다른 구분소유주 공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주 공유자의 침해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제거 예방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자. 거기에 68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대외적 관계를 봐. 보충계도 68페이지 맨 밑에. 대외적 관계에서는 보통의 뭐와 같다? 공유와 마찬가지로 1번 제3자의 침해 시, 여기 침해야 침해. 그러면 공유자들은 각자가 토지 전체에 대하여 물청 행사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공유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지금 을구를 봤더니 수험생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갑구이고 을구를 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 여기까지 마치고 강의 마치자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채무자가 누구냐 A라고 봐. 지금 이 공유부동산 A가 저당권 설정했대. 저당권. 그러면 밖에서는 이 저당권의 효력은 특정 부분에만 미쳐? 전부에 미쳐? 당연히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당권자 경매에서 이 토지를 경락인이 나타나면 경락인은 특정 부분만 취득해 전부에서 지분을 취득을 해.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돼요. 전부에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자. 자,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의 효력은 구분 소유자가 분할된 토지 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구분 소유하면서 A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채무자 땅에만 취득하는 거예요. 전부에서 지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전부에서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자 갑이 수험생 여러분 이건 법정지상권에 다 연결이 돼요. 갑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갑이 독점하고 있는 A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B가 건물 지었대. B가 그러면 B가 봤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위아래가 동일인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지금. B가 봤을 때는. 따라 나중에 B가 나중에 B가 어쨌든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지?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리가 없어.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A가 자기가 특정하는 부분에 건물 소유하다가 동일인 소유지? 나중에 B가 이 지분을 취득했대. 그러면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그때는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봐. 거기까지는 안 나왔네. 안 썼어. 저기도 법정지상권에서 배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어요.
양가로 2번에 2번 봐. 양가로 2번에 2번 위에로. 대내적 관계.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 신축했지. 그러면 여기도 잘 봐. 자신이 특정 소유가, 이 B가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A가 특정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 후에 위아래의 소유권이 달라졌어도 관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구분 소유자가 지분을 매수했을 때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이게 단독 소유가 되어서 단독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두 사람이 지금 뭐라고 되냐면 이 부분은 네가 쓰고 이 부분은 내가 쓴다고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단독 소유 되려거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분할하자고 그래야 돼. 지분 이전해달라고 해야 돼. 공유물 분할은 안 되었을 때 하는 거야.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공유물이 분할이 된 셈이므로 A는 소송을 제기할 때 지분 이전해달라 소송 제기해야지 공유물 분할해 줄 수는 없다. 마지막이야. 양가로 4번.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근데 밑줄 그으셔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밑줄 그으시고 이해해봐. 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미 분할되었으니까.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는 분할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고 여기 봐. 지분 상호 이전은 누가 먼저 이행하라? 여러분들 동시행 나오잖아. 그럼 항상 외워놔야 돼. 동시행만 나오면 한 문제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 하죠.